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리입니다. 오늘은 1937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중일 전쟁, 중국과 일본의 전쟁 초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일 전쟁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중국과 일본이 이 전쟁을 한 거죠. 뭐 전쟁을 했다기보다는 뭐 일본이 일방적인 전력 우세를 이용을 해서 군사수는 적지만은 중국 본토 거의 대부분을 점령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중국을 점령한 거죠. 중일 전쟁은. 그게 이제 일어난 게 이제 1937년도 7월 7일 날 북경에 있는 루거차오라는 그 다리, 루거차오 다리에서 일본이 자작극을 벌려서 전쟁의 명분을 만들고 중국을 침입하기 시작을 했죠. 이 베이핑이 이제 베이징입니다. 북경이죠. 거기에 서쪽에 있는 루거차오 다리 사건으로 일본이 도발을 해서 중일 전쟁이 시작이 됐다. 그게 1937년 7월 7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7월 말일 날, 7월 30일 날 일본 관동군이 중국의 수도인 베이핑하고 텐진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의 수도를 점령을 하니까 국민혁명군은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오쩌둥의 그 홍군 공산당 군대는 이제 인민혁명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국민혁명군에 있던 장제스의 신복인 탕언보라는 장군하고 푸조이라는 장군이 7집단군이죠. 중국의 7집단군이 이제 그 일본군에게 반격을 가하지만은 결국에는 무기라든가 모든 전력이 우세한 일본한테 패배를 하고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하고 텐진이 함락이 돼 있죠. 7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바로 8월 달에 상해 남쪽에 있는 상해 다음 달에 상해를 공격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해를 점령을 하고 나서는 상해가 이제 장강 입구이기 때문에 장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중국의 국민당의 수도였던 남경이 있습니다. 난징. 그거를 또 이제 12월 달에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지 불과 7월 달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해 12월 달에 중국의 국민당의 수도였던 난징까지도 점령을 했다. 12월 달에.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것저것 다른 것도 점령을 하죠. 그래서 중국, 베이징을 점령을 한 게 7월 달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달에 상해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다시, 베이징 바로 남서쪽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그 바오딩, 또는 그 수자장, 이런 그 화북 지역을 일본군이 점령을 하게 돼서 9월 달에 점령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 달에는 그보다 더 서쪽으로 가서 옌시산이라는 군벌이 지배를 하고 있던 산시성까지도 일본군이 10월 달에 점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이 이제 초기에 이렇게 이제 1937년도에 이제 중요한 곳을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1938년 3월 달에는 그 중국의 산동반도가 있는 그 동쪽, 맨 동쪽 끝, 산동성을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38년 3월 달에 산동성에서 일본이 또 승리를 하는데 그 전투가 이름이 타이얼짱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타이얼짱 전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보면은 여기서 장강, 양쯔강이 이 상해 쪽에서부터 쭉 흘러가는 기슭을 따라 올라가면은 이제 난징, 국민당 수도인 난징이 있고, 더 이제 중류 쪽에 가면 이제 우한이 있죠. 우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산동반도 바로 밑에가 이제 장수성인데, 장수성이 이제 강소성이라고도 하죠. 이 장수성의 맨 그 서북쪽 끄트머리에 이제 시저우라는 아주 중요한 교통 요지가 있죠. 이 시저우라는 도시가 있고, 이 시저우라는 도시 바로 그 북쪽으로는 퉁바이산이라고 있습니다. 퉁바이산인데 여기 인구는 50만 명이고, 여기는 이제 허난성의 숙회입니다. 그러니까 허난성, 허베이성, 북경은 허베이성이죠. 북쪽이니까 허베이.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이제 허난성이죠. 허난성은 이제 남쪽에다 있어서 허난성인데 여기에 이제 퉁바이산이 속하게 돼 있습니다.
허난성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허베이성 그쪽에는 이제 또 수조라고 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쉬저우가 아니고 이제 거기는 또 수조인데 여기는 이제 또 옛날에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중국의 고대 신 중에 하나인 그 염제신농, 염제신농 농사의 신이라는 염제신농이 태어난 곳이 그곳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고대 그 사망 오제 시대, 사망은 이제 그 염제신농, 공제 그다음에 이제 황제 헌원 뭐 이런 황제가 있었죠. 그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황제 헌원이 이제 통일을 하고 이제 중국에 이제 시조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 있던 염제신농이라는 또 다른 신이 그쪽에서 태어났다. 허베이성 맨 북쪽에. 그러니까 중국 전체로 봐서는 약간 북쪽이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민족들도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들이 기원이다. 뭐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염제신농은 결국에는 황제 헌원한테 전쟁에서 지고서 남쪽으로 이제 밀려나서 뭐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 강남 쪽으로 장강 쪽으로 이제 내려간 게 염제신농이고 황제 헌원이 이제 그 북쪽에 허베이성, 뭐 허난성 이런 그 북쪽에 화북지방, 중원지방은 이제 그 황제 헌원이 이제 그 지배를 하면서 중국에는 시조가 된 거죠. 그때 이제 동아시아 아니면은 이제 우리 그 고조선 아니면 뭐 우리 만주의 이제 만주족들 이런 거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동이족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치유천왕이 이제 또 탈록 전투인가 뭐 거기에서 그 황제 헌원한테 지고서 동쪽에 이제 요동 쪽으로 이제 또 밀려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북방 쪽에 저 중앙아시아의 중앙아시아의 뭐 카스피해 쪽이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이제 흑해 북쪽,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뭐 이쪽에서 이쪽에 있던 그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아니면 뭐 바이카로 북쪽에 몽골 공화국의 그 북쪽에 이제 바이카로가 있죠. 러시아에 그쪽에 있던 그 스텝 지역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허베이성 중국의 북쪽 그쪽 이제 가장 북쪽에 이제 그 세력을 키웠다. 이제 그게 이제 황제 헌원이 그 조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 그 산동성에서 벌어진 1938년 3월달에 타이열장 전투에 보면은 이 전투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승리에서 중화민국이 승리를 합니다. 이 그 타이열장이라는 도시는 시저우 장수성 당수성 맨 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그 시저우 교통유지 이쪽에 동북쪽 더 북쪽이죠. 산동성이 북쪽이니까 동북쪽에 요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옛날에 그 수나라 때 그 양제가 파놓은 그 대운하의 동쪽에 있게 됐습니다. 여기 인구는 30만 명이고 아무튼 여기서 중국이 이제 처음으로 승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하이 전투는 1937년 8월 달에 일본이 승리를 했고, 그다음에 난징 전투는 1937년 12월 달에 일본이 승리를 했죠. 이 난징 전투를 하면서 결국 1937년 그해 말에 중국의 해군하고 공군이 완전히 괴멸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전력을 다 잃어버렸죠. 초반기에 일본에 져서. 그래서 일본은 이제 중화민국의 국민당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하면서는 이거 좀 우리가 좀 무리한 게 아니냐. 중국의 그 북양 정권의 수도인 베이징도 점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텐진, 산동반도,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섬서성, 장안이 있는 중국의 옛 고도인 장안이 있는 섬서성,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장강 유역에 있는 상하이, 그다음에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들을 점령을 했는데 너무 많이 점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 그 성으로 봤을 때는 저 만주 쪽은 이제 만주사변 때 이미 점령을 했고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일본이 이제 만주에 있던 중국 삼성을 먹었죠.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헤이룽 장성부터 해서 길림성, 지린성, 그다음에 이제 요동성, 이렇게 이제 랴오닝성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개 그 만주 성을 이미 1931년 먹었고 1937년 7월 달에 이제 그 북경에서 루거차오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 그 중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초기에 이제 1937년 그 한 해만 하더라도 중국이
7월 달에 전쟁을 일으켜서 7월 달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에 먹은 중국의 성이 허베이성, 북경에 있는 허베이성,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허난성, 그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서쪽에 있는 그 산서성, 그다음에 이제 장안이 있는 섬서성,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이제 산동반도 밑에 있는 장수성에 이제 쉬저도 먹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장수성 맨 밑에 있는 상하이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장수성을 따라서 이제 그 이제 그 난징도 먹고, 그러니까 많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이제 아이고 처음에 이제 무리했다,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새로 이제 그 뺏은 영토 이거를 통치의 안정화를 기하는데도 한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확장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자.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은 그냥 지금의 현상 유지만 하자. 이제 일본이 이렇게 이제 머뭇거리고 있었죠. 그 당시 이제 했지만 이제 중국은 이제 자기네 제일 중요한 도시인 베이징, 그다음에 난징, 그다음에 이제 장안 뭐 이런 걸 다 뺏기고 나니까 야 이건 우리나라가 완전 망했다 하면서 이제 필사적으로 싸울 그 전의를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한 도시들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그 시조우, 그러니까 장수성의 서북쪽 끝에 있는 시조우는 여기에는 그 진푸철도, 그다음에 중하이철도 이런 그 철도가 지나는 아주 교통 유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지금 1,000만 명이고 장수성 서북부의 도시가 강서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대 옛날에 그 항우 장사하고 유방학이 싸울 때는 항우 장사의 근거지인 팽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이제 황하평원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곡식도 많이 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화이어강의 지류인 화이어강이 뭐냐면은 화이어강은 중국 북쪽에는 황하강이 흐르고 남쪽에는 이제 그 장강이 흐르죠.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또 중국의 3대 강 중에 하나, 제일 큰 강 중에 하나인 화이어강이라고 있는데 그 화이어강의 지류인 위허 아니면 슈허 이게 이제 이 시저우라는 도시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옛날에 수양제 때 만들어둔 대운하가 이 도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대운하를 경항 운하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떻든 간에 이제 그 타이열장 전투, 타이열장 전투가 이제 산동성에서 1938년 3월달에 중국이 최초로 이겼는데 이때 있었던 중국의 장군은 누구나 하면은 리중런은 중국의 장군이고 나중에 이제 그 중화민국이 이제 망할 때 1949년에 장제스가 이제 그 대만으로 도망갈 때 1949년 1월달에 이제 장제스가 이제 총통직을 이제 내려놓죠. 내가 그동안에 너무 전쟁에서 매우 지고 이제 졌다.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진 거죠. 거의 확실하게. 1949년 1월달에 총통직 내려놨을 때 이 리중런이 이 장개석을 대신을 해서 총통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뭐 결국 또 뭐 잘 안 맞고 뭐 이래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뭐 장제스하고 또 헤어지고 뭐 이제 했지만 어떻든 그동안에 중국의 강력한 광시성 중국 남쪽에 광동성 서쪽에 있는 광시성의 그 지배자 군벌로서 장제스의 국민당 편을 들었던 마지막까지 장제스하고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헤어진 리칭런이라는 장군, 그다음에 이제 순렌중이라는 장군, 그다음에 장스중이라는 장군, 이런 장군들이 중국에서 투입이 됐죠. 이 산동성 전투에. 그래서 이때 투입된 국민당의 국민혁명군은 10만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전투에. 그 중에서 사망이 2만 명, 상당히 많이 죽었죠. 20% 죽었고. 이때 이제 일본군은 이제 그 북진화 방명군이라는 부대가 투입이 돼서 5만 명이 투입됐죠. 이게 중국의 반이죠. 그다음에 사망자도 11,000명 해서 이제 거의 반이 이제 사망을 했죠. 이제 전쟁은 치열했고 사망자는 각각 20%를 했고 병력은 중국이 2배가 더 많았다. 이렇게 돼 있던 전투가 바로 산동성에서 벌어진 타이열장 전투고, 이 타이열장 전투가 1938년 3월이고 이때 이제 중국이 최초로 중일전쟁 최초로 승리를 했다. 이곳은 인구는 30만 밖에 안 되는 그 곳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중에 아까 그 쉬저우는 이제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수이저우라는 도시가 있어요. 수이저우라는 도시는 후베이성, 중국의 이제
후, 후베이성, 후베이성.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그 이제 헷갈리는 성이 두 개가 있어요. 허베이성, 허난성. 그다음에 후베이성, 후베이성, 후난성 이렇게 있으니까 허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허베이성 여기에 이제 북경이 있는 거죠. 제일 북쪽에. 그다음에 이제 허난성이 있고 그 밑에. 그다음에 이제 후베이성은 이제 그보다 더 밑에 있는 거죠. 후베이성은 이제 그보다 밑에 있는 호북성. 그다음에 후난성은 더 밑에 후난성 이렇게 해서 중국 내륙 지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는 북쪽이고 후는 이제 남쪽입니다. 근데 이 그 남쪽 중국의 거의 중앙 부분 이 후베이성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가 수저우가 되겠습니다. 수저우는 염제 신농시의 출생지라고 여겨지고 있고 수나라를 건국한 수문제 그 수문제죠. 수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수양제 이제 수양제죠. 근데 이제 수나라 건국한 이제 수문제 양견이 이곳 이 수저우에서 어떤 자살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경기도지사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나라 명칭이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제 수저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발흥을 했다. 수나라 양견이 수문제가 그래서 이제 수저우를 따서 수나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북성에 있는 거죠. 후베이성에 있는 거죠. 허베이가 아니고 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중국의 이제 그 남쪽에 있는 거죠. 그 중국의 이제 장강과 화이어강이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강 양쯔강의 중간에 있는 우한에 대해서 보면 우한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라고도 이제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한은 이제 우창이라고도 부르고 무한 뭐 이렇게 들어온다. 이 우한이 이 후베이성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후베이성 호북성이죠. 지금 우한은 인구가 1,000만 명이고 이 우한이라는 도시는 옛날에 있던 그 우창 플러스 한양 플러스 한꺼우 이 세 개의 도시가 합해져서 우한이라고 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커진 거죠. 규모가. 그다음에 이제 창강과 한수 뭐 여기 이제 한꺼우도 있고 뭐 한양이라는 도시도 있겠지만 이 한수라는 그 강 아주 큰 강 한수하고 창강이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우한에 합쳐진 그 한양이라는 도시는 병기 공장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소총을 만들고 있는 거죠. 교통의 중심지며 삼국지 시대 유비 뭐 관우 뭐 조조 뭐 송곤 이게 나오는 그 삼국지 시대 때는 여기가 형주가 되겠습니다. 형주 공방전이 있었죠. 관우가 죽은 데죠. 형주가 여기 우한이 되겠습니다. 이 우한이라는 도시가 1927년에 장제스가 이제 북벌을 이제 국민당이 북벌을 한 게 1926년부터 28년이면 장제스가 한창 이제 세력이 커질 때죠. 이때 장제스에 반대를 하는 국민당의 내부 다른 세력이 있었죠. 그 세력 중에서 왕징웨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왕징웨이가 장제스의 난징 정부와 대립을 하게 되면서 이 우한에다가 1927년에 국민당의 또 다른 그 수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한 정부라고 그러죠.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난징 정부, 그다음에 왕징의 국민당 정부는 우한 정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로 국민당이 대립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장제스한테 다 지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제 한때 이제 그 대항을 했던 사람이 왕징입니다. 코로나19 진원지였으면서 여기 그 우한이라는 곳이 옛날에 그 은나라 중국의 이제 고대 은나라라고 있었는데 이제 상나라라고 보죠. 그 유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은나라는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46년까지 있었던 중국의 고대 국가죠. 중국이 이제 그 고대를 살펴보면은 사망오제 시대가 있었죠. 사망오제는 이제 황제 헌원, 그다음에 염제 신농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명의 황제와 그다음에 이제 사망 오제는 이제 뭐 정곡 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제 오제의 마지막 황제 5명의 황제의 마지막에 이제 오제 중에가 이제 요임금 수임금이 이제 그 마지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5명의 황제 요임금 수임금을 포함해 5명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중국의 본질적인 고대 국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처음에 나타난 게 하나라가 이제 기원전 2000년부터 1600년까지, 기원전 1600년까지. 그 다음에가 이제 은나라, 상나라. 이 상나라가 기원전 1600, 1040, 기원전 1046년까지.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그 주나라.
주나라가 이제 기원전 1046년부터 뭐 기원전 777년까지는 이제 그 서주 시대를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770년부터 중국의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춘추 전국 시대 지나서 전국 시대 마지막 말기인 기원전 한 256년, 그러니까 진나라의 진시황이 진나라를 건국한 게 이제 기원전 221년이니까 그 전에 한 30년 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주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죠. 그 동주 시대라고 했죠.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50년까지 동주 시대. 이때 주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동주가 멸망을 하죠. 이때 어떻든 그 중에 이제 중간인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040년까지 은나라, 상나라가 있었는데, 이때 이 은나라의 유적이 여기서 발견되고 있어요. 우한에서. 그러니까 그 은나라의 근거지가 여기가 아니냐. 좀 요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우한에서 1853년에 태평천국의 난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반발한 어떤 그 농민들의 반란, 1850년에 발란했죠. 그 다음에 이제 1911년에 우창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창 봉기 이거를 계기로 해서 1911년에 순원이, 국민당의 순원이 신해 혁명에 성공을 하죠. 그 신해 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중국의 청나라가 멸망을 하고 중국의 이제 공화국이 들어서는 거죠. 또 이 중에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그 난징, 남경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난징은 중국의 장수성의 직할지가 되겠습니까? 이제 장수성이 아주 산동반도 산동성 바로 밑에가 장수성인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많네요. 그 장수성이 장수성의 강소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그 장수성이 왜 중요한 도시들이 많냐면, 장수성이 양쯔강, 장강이 이제 흘러가는 장강이 이제 장수성 맨 밑으로 흘러가죠. 그 장수성하고 그 더 밑에 있는 절강성, 저장성, 그 사이로 흘러가는데, 어떤 장수성을 흘러가기 때문에 장강 유역에 중요한 도시들 많죠. 그래서 장수성에 속한 도시가 맨 남쪽에 장강의 입구인 상해가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쭉 이제 장강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중류쯤에 난징, 남경, 국민당 수도가 있는 거, 그다음에 더 올라가서 내륙 쪽으로 가면 이제 우한이 있죠. 그 우한은 옛날에 이제 형주라고도 불리고 아주 교통요지고, 그다음에 장수성의 맨 위쪽에 북서쪽에는 또 그 쉬저우라는 도시가 있고 해서 이제 장수성이 아주 합니다. 그래서 난징은 장수성에 속하는 직할 도시가 되겠습니다. 중국 남쪽의 수도가 되겠죠. 인구는 650만 명이고, 우한보다 적네요. 우한이 1000만 명인데 난징은 6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난징이 고대 중국의 그 한나라, 유방의 한나라, 그다음에 이제 그 송나라, 또 명나라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족들의 수도가 되죠. 한족들이 이제 오랑캐에 밀려서 주로 남쪽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한족들의 수도가 난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도 여기 난징에 수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도 수도를 했었고, 송나라 대표적인 그 한족 국가들만 수도를 했네요. 1868년부터 일어난 태평천국의 난, 이 난을 일으킨 사람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를 이제 수도를 또 잡았죠. 1868년부터 1905년까지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이 홍수전이라는 태평천국 난의 지도자가 이 난징을 천경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자기의 수도로 삼은 거죠. 거의 이게 이제 1853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새로운 수도가 된 거고, 1911년에 순원의 중국 국민당이 여기서 중화민국을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난징의 옛 이름이 옛날 고대 때 이름은 건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건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집경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삼국시대 때 위나라 조조의 수도인 허창 다음으로 번창을 했고, 동진의 사마예가 수도로 삼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건강이라고 불렀죠. 건업이라고도 불리고, 그 도시 이름이 난징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1928년에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여기를 집중적으로 장제스가 수도로 정했기 때문에 이 도시가 많이 발전이 됐죠. 장제스의 지원 하에. 그다음에 이제 1937년에 중일전쟁이 7월달에 발발이 하고,
일본의 일본군이 1937년 12월에 난징을 점령을 하면서 난징에 있던 30만 명의 시민들을 삭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징 대학살이 일어나죠. 1937년 12월이. 양쯔강 삼각주에 위치를 해서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기후는 이제 덥죠. 아열대성 기후죠. 그래서 여름에는 매우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곳이 난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